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명절 전날은 항상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진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사온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무, 파, 버섯, 고기. 모두 오늘 하루 안에 손질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리듬감 있게 기계처럼 15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결혼 첫 해, 선영은 명절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날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갇혀 일만 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쯤이면 모두가 배를 채운 뒤였습니다. 선영아, 전이 좀 눅눅한데?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죄송해요. 다시 부쳐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진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은 듯 말 듯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선영은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에 손을 대었지만 물도 제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다음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진수가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 어머니 기다리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선영은 싱크대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습니다. 진수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설거지도 했고 쓰레기도 버렸습니다. 선영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달랐습니다. 시댁 앞에서 진수는 아들이 되었고 선영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부부가 아닌 역할만 남았습니다. 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명절은 내게만 오는 전쟁이었다. 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언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저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진수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올해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또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무 한 묶음, 파 2단, 고기 3kg. 무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였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선영은 난간을 붙잡고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잠깐 쉬는 거야. 수진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수진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선영은 거절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쉬면 괜찮아질까요? 지금 상태로는 힘듭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당분간은 무리한 일 피하시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어떡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괜히 걱정만 끼치잖아. 엄마가 이러니까 매년 이런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그날 저녁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수진은 식탁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응.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진수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병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형외과요. 허리 디스크래요. 뭐?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좀 쉬면 돼. 왜 말 안 했어?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뭘. 그 말에 진수는 멈칫했습니다. 당연한 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하지 않아. 아프면 말해야지.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치료부터 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매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칼을 들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진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여갔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해갈 일이 많았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동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다른 손으로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기름 냄새와 섞였습니다. 진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선영아, 어서 준비해. 늦으면 안 돼.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차에 짐을 실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무거운 냄비를 들려는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진수가 달려가 받쳐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들게.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영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들어가서 어서 준비해라. 선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수야, 왔어? 예, 형님. 아이고, 올케 언니 또 고생이네. 형수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직접 일어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영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시했습니다. 저는 더 붙여야겠고 나물도 묻혀야 하고. 네, 어머니.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집안이 돌아간다니까. 선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거실과 달리 부엌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진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좀 쉬어. 다 끝났어. 식사 차리기만 하면 돼.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가 있어. 여자들이 할 일이야. 진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진수는 형제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금방 치울게.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린 음식이 가득한 밥상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진수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마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이 아닌 낮은 테이블 위에. 형제들이 부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수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영이는 사람입니다. 집안일 기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는 지금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수야.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님은 왜 소파에만 앉아 계십니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가자. 당신, 지금,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선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아내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들의 비난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진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싸움은 꼭 해야 할 싸움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마셔. 선영은 물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입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당신 때문에 집안이 난리 났잖아. 진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밤, 진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편찮으시다. 명절 분위기 다 망쳤다. 집안 망신이다. 진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줘.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욕먹잖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신 가족인데 당신도 내 가족이야.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는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집에 와라. 얘기 좀 하자.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갈게요. 선영이도 데려와. 어머니, 선영이는 같이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말, 진수와 선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형님 내외와 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앉아라. 진수와 선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한 짓이 뭔지 아냐? 알고 있습니다. 명절에 밥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진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뭐? 선영이는 아픕니다. 그런데도 혼자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진수가 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형수님도 힘드셨겠죠.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형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가족이면 좀 참아야지. 참는 건 선영이가 평생 해왔어. 그래도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잖아. 진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상처드린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영이도 상처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아내만 특별해야 하냐?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선영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선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나도 생각 좀 해봤다. 진수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 형님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늙었나 보다. 옛날 방식만 고집했어.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힘들었지? 그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달리 해보자. 너희만 고생시킬 순 없지.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뭐 별거냐? 같이 사는 거지. 돌아오는 길, 선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왜? 내 편이 돼줘서.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허리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무거운 것을 드는 일도 줄었습니다. 진수는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선영과 함께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고르고 집까지 날랐습니다. 이거 살까? 응, 좋아. 사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뭐해? 딸 수진이 부엌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저녁 만드는 중이야. 와, 신기하다. 뭐가? 아빠가 요리하는 거. 진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선영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긋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명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올해는 시켜 먹자. 내가 고생할 필요 없어. 선영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 허리도 아직 완전히 안 나았잖아.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나도 이제 편한 게 좋더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선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하자 배달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도 있고 탕도 있고 나물도 있었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문하셨어. 생각보다 괜찮네.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친 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더라. 어머니, 이제 너만 고생시키지 않을게.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영도 처음부터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수가 선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맛있네? 응, 내년엔 내가 전 좀 부쳐볼까? 당신이? 못할 것도 없지. 선영이 웃었습니다.
진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진수가 먼저 일어섰고 형님과 동생도 따랐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어머니, 너희가? 네,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니. 진수가 잘 키웠어.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요새 보니까 속이 깊더라.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서 그래. 선영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키우는 거더라. 나도 이제야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응, 당신 덕분이야. 진수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덕분이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다음 명절엔 내가 전 좀 붙여볼까? 아프지 않게? 응, 당신이랑 같이. 진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선영은 남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더 이상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명절, 진수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나무를 묻혔습니다. 기름 튀어. 괜찮아. 조심해. 알았어. 두 사람의 손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울게. 수진아, 내가? 응, 나도 배워야지. 나중에 쓸데 있을 거야. 진수와 선영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부엌엔 기름 냄새 대신 웃음이 퍼졌습니다. 밥상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렸으니까요. 싸움의 끝은 파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바뀐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절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